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웅장한 마천루나,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집을 실제로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공학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도시의 안정성 뒤에 숨겨진 큰 미스테리, 바로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상 위에 있는 것만 보지만 중력과 자연의 힘에 맞서는 진짜 싸움은 바로 아래, 콘크리트와 강철이 땅과 만나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기초는 건물을 땅과 연결해주고 그 건물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바람, 지진, 그리고 시간의 흐름까지 견뎌냅니다. 그런데 기초란 도대체 무엇이며 건축에서 그 주요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초를 사람의 발이나 나무의 뿌리에 비유해 생각해 보세요. 마치 당신의 발이 몸의 무게를 바닥에 고르게 분산시키고 나무의 뿌리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기초는 건물의 모든 하중을 받아들이는 구조적 요소입니다. 구조물 자체의 무게, 자재, 가구, 사람들, 심지어 바람의 힘까지도 모두 받아서 이를 안전하고 고르게 집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기초가 없으면 지상에 아무리 잘 설계된 구조물이라도 침하하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심지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 계획된 일부 건설 현장에서 불행하게도 실제로 목격된 사례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짓는 것이 앞으로도 오랜 세월, 수많은 세대에 걸쳐 견고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기초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했다면 엔지니어들은 각 프로젝트마다 어떤 종류의 기초를 사용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선택은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건물과 토양 사이에 매우 중요한 대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화는 기술적인 연구, 특히 토양 조사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지표 아래 각 층의 지지력과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건물이 가하게 될 하중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초를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눕니다. 얕은 기초, 즉 천부 기초라고도 불리는 것과 깊은 기초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알아봅시다. 천부기초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걸까요? 천부기초는 건물의 하중을 비교적 얕은 깊이, 일반적으로 약 3m 이내의 깊이에서 집안에 전달하는 기초로 구조물 바로 아래의 토양층을 활용합니다. 표층 토양의 지지력이 좋을 때 천부기초는 가장 일반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천부기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기초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블록의 일종으로 대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이며 건물의 각 기둥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독립기초는 기둥에서 오는 집중 하중을 받아서 그 하중을 지면에 더 넓은 면적으로 분산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해지는 응력을 줄이고 기둥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기초는 소형 및 중형 건물에서 많이 사용되며 하중이 기둥에 집중되어 있고 표층 토양이 충분히 견고할 때 적합합니다. 적용 방법이 간단하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며 짧은 깊이의 균질하고 강도가 좋은 토양에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전체 벽이 지지되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띠기초가 사용됩니다. 독립기초와 달리 띠기초는 구조 표면 전체를 따라 연속적으로 뻗어있는 콘크리트 요소로 콘크리트 벨트처럼 작용합니다. 띠기초는 하중을 선형으로 집안에 분산시켜줍니다. 띠기초는 담장, 옹벽, 그리고 벽이 주요 구조 요소로 하중을 지지하는 건물, 예를 들어 많은 단층 주택이나 2층 주택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됩니다. 띠기초는 벽의 길이를 따라 하중이 덜 집중된 경우에 선택되며 집안의 저항력을 벽의 선을 따라 보다 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얕은 기초 중에는 라디의 기초가 있습니다. 집안이 조금 약하고 건물이 가벼운, 예를 들어 단층 주택과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집이 침하하거나 균열이 고르지 않게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라디의 기초가 그 해결책입니다. 매트 기초는 기본적으로 건물의 전체 면적을 넘는 커다란 철분 콘크리트 슬랩으로 하나의 거대한 기초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개의 분리된 지지점 대신 하중이 라디의 전체 표면에 고르게 분산됩니다. 이것은 표면 강도가 낮은 토양이나 건물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즉 차등 치마를 줄이고자 할 때 특히 유리합니다. 이것은 지면 위에 큰 판처럼 작용하는 기초로 가벼운 건축물이나 덜 단단한 토양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큐멘 토양이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깊은 기초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깊은 기초는 표면에 가까운 토양층이 건물의 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미터에서 수십 미터까지 지표면 아래에 있는 더 단단한 토양을 찾아 내려가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깊은 기초는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통해 하중을 전달합니다. 하나는 기초와 토양이 길이 전체에 걸쳐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측면 마찰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의 끝부분이 더 단단한 토양층에 도달했을 때 하중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선단 지지력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깊은 기초의 형태는 말뚝입니다. 말뚝은 길쭉한 형태의 요소로 일반적으로 원기둥 모양이며 토양에 박거나 직접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말뚝은 마치 큰 핀처럼 견고하지 않은 토양층을 뚫고 더 단단한 층에 도달할 때까지 박혀 하중을 그 깊은 곳으로 전달합니다. 말뚝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선택은 토양의 종류, 건물의 하중, 필요한 깊이, 그리고 심지어 공사 현장의 조건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뚝 중에는 프리캐스트 말뚝이 있습니다. 혹시 콘크리트로 된 큰 기둥이 땅에 박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것은 프리캐스트 말뚝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뚝들은 철근 콘크리트나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로 공장이나 현장에서 제작되며 크기와 강도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후 타격, 진동 또는 프레싱 방식으로 땅에 박히게 됩니다. 설치가 효율적이고 빠르지만 진동과 소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변형으로는 목재 발뚝이 있는데 이는 하중이 적고 특정 토양에 더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금속 말뚝은 고강도 강제 프로파일로 매우 단단한 토양을 관통하거나 큰 깊이에 도달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소음을 낼 수 없거나 발견한 토양에 맞게 기초를 정확히 맞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현장에서 제작하는 말뚝, 즉 우리가 말하는 현장 타설 말뚝입니다. 이 말뚝들은 토양을 천공한 후 그 구멍을 콘크리트로 채워서 시공합니다. 고전적인 예로는 연속 오거 말뚝이 있는데 나선형 막대가 토양을 천공하고 막대를 빼내면서 동시에 콘크리트를 주입하여 말뚝을 형성합니다. 다른 유형으로는 프랭키 말뚝이 있는데 이 말뚝은 해머를 사용하여 관을 박고 콘크리트로 확장된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루트 말뚝은 더 작은 천공을 통해 종종 암석에 모르타르와 철근을 주입하여 시공합니다. 이러한 말뚝들은 토양 조건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도심 지역에서도 진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공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안반층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뚝 외에도 우물통 기초가 있습니다. 우물통 기초는 대구경의 깊은 기초로 수작업이나 기계로 굴착할 수 있습니다. 우물통 기초의 가장 큰 장점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굴측 바닥의 토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가 원하는 토층에 제대로 지지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물통 기초는 코끼리발처럼 바닥이 넓어져 있어 지지 면적과 하중 지지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우물통 기초는 매우 큰 하중을 지지해야 하거나 굴착 시 벽이 무너지지 않는 토양에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선택지 중에서 엔지니어는 어떤 기초를 사용할지 결정할까요? 최종 결정은 여러 가지 요소가 얽힌 복잡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의 종류인데 이는 시추와 같은 정밀한 지반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조사는 다양한 깊이에서 토양의 강도, 지지력, 그리고 구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 다음으로 하중과 건물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창고는 30층 건물과는 다른 기초가 필요합니다. 시공 중에 인접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건물들과의 거리도 고려됩니다. 지하 수위, 즉 지하에 물이 있는지 여부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기초 방식은 물이 있는 환경에서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과 시공 기간도 고객과 공사 일정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셨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며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콘텐츠가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저희가 이 플랫폼에서 계속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에서 언급되는 멤버가 되어주세요. 추천해주신 여러분께 저희 추천 강좌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저희 강좌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엑셀, 3D 모델링, 오토캐드 등 다양한 강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들은 저희 채널에서 직접 엄선한 강좌들이며 그 품질을 자신있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존재감을 시작하고 소셜미디어용 영상을 제작하고 녹화하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있는 이 QR코드를 통해 저희가 모든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건축물을 지탱하는 것들 뒤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집에는 어떤 기초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옆에 흥미로운 영상 2개가 있으니 지식을 넓히고 호기심을 더 파고들기 위해 꼭 시청해보세요. 도움이 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멤버십도 고려해주세요. 엔지니어링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